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끝내고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사상 첫 한미일 단독 정상회의를 가졌는데요. 이 세 건의 문건을 채택하면서 한미일 3국의 정상회의 정례화 등 새로운 협의체가 탄생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안보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1박 4일의 빠듯한 일정을 밀착 수행한 조태훈 국가안보실장을 모시고 이번 방미의 성과와 또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셨을 텐데 오늘 스튜디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의가요, 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니라 이제 3국 정상이 단독으로 이제 만났고 또 뭐 캠프 데이비드라는 상징적인 곳에서 안보, 경제를 망라한 협의체를 이제 구축하면서 제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 건의 결과 문건을 이제 채택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결과물을 뭐 내놓기까지 많은 분들이 많은 고생은 하셨겠습니다만은 사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삼국 관계가 이전과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 이전과는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변화하는 것인가일 것 같은데 먼저 이 부분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이제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이 다자 정상회의에 열릴 기회에 무슨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미일 세 나라 정상회의를 위해서 한 군데 모여서 네. 집중적으로 하루 종일 협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일대 외교적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그 만남의 상징성뿐 아니라 네. 말씀하셨던 나온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결과들이 풍성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에 머물렀던 시간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8시간 조금 안 되는데 예. 저로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태 지역의 지정학을 바꾼 8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예.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 한미일 정상회의는 앞으로 인태 지역의 그 핵심적인 그 포괄적 협의체로서 네. 앞으로 지속해서 계속이 될 것입니다. 예.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시작일 것 같고 사실 이번 성과 가운데 하나를 이제 많은 분들이 꼽는 게 이제 관계 정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발전 전망을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례화가 핵심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조금 크게 보면 저는 제도화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협력 분야의 포괄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도화는 그 한미일 간의 협력이 뭐 안보 협력도 그렇고 경제 협력도 그렇고 어떨 때는 되고 또 어떨 때는 잘 안 되고 예. 이렇게 부침이 있었는데 예. 앞으로는 캠프 데이비드 이후로는 한미일 협력이 확실하게 제도적인 틀을 가지고 강력하게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예. 관련해서 특히 그 결과 문서 중에서 원칙이 있습니다. 예. 보통은 공동 성명을 하죠. 그것은 이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고 해서 꽤 긴 문서가 나왔습니다만 네. 그거 말고 캠프 데이비드의 원칙이라고 하는 문서를 저희가 합의했는데 네. 즉 그런 원칙이라는 문서를 도출한 이유가 앞으로 한미일 정상회의, 한미일 포괄적 협의체는 앞으로 계속해 나간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공통의 가치와 공통의 이익을 반영한 것이고 우리가 세 나라가 가려고 하는 공통의 지향점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한미일 협의체는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협력 분야의 어떤 포괄성이라고 했을 때는 네. 보통 생각하시는 안보 협력 분야는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첨단 기술, 공급망, 또 미래 세대, 여성, 인권 분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분야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합의가 있고 또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이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미일 세 나라의 협의체는 사실은 다른 어떤 협의체에 비교해 봐서도 협력 분야의 포괄성과 다양성으로 봐서는 아마 첫째가는 그런 협의체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과 원칙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삼자 협의에 대한 공약 이 부분인데 5문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짧지요, 좀. 그렇죠. 예. 근데 내용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서 많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문안을 정확하게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뭐라고 써 있냐 하면은 한미일은 지역적인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해서 신속하게 협의한다.
그 협의를 통해서 정보 공유, 메시지 조율, 대응 조치 조율 세 가지를 한다 이렇게 써 있고 네. 그 다음 문장에 보면은 이거는 동맹 조약하고는 좀 다른 거다라는 것이 이제 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각각의 이제 좀 질문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하나씩 여쭤보면 일단 구속력이 있는 건지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그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즉 한미일 그 세 나라가 안보 경제를 포괄하는 포괄적 협의체를 만들고 네. 이 협의체를 올해 내년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네. 만들어 간다고 하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태 지역의 지정학을 바꾸는 네. 일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뭐 제 평가가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그 평가를 벌써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는 하지만 이 한미일이 동맹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동맹은 법적 구속력 있는 또 법적인 의무가 수반되는 약속입니다. 네. 우리가 이번에 한 것은 한미일이 이런 걸 하겠다고 그냥 약속한 것입니다. 굳이 이제 표현을 하자면 정치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죠.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느 한 나라도 자기 나라 군대를 파견한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하고 동맹을 맺은 나라는 없거든요. 만일에 한미는 동맹조약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무슨 새로운 유사시가 생긴다든지 하게 되면 미국은 자동적으로 미군을 파견해서 우리와 함께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 동맹과 협의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동맹과는 이제 상당한 간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맹은 아니고 약속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네. 해주셨는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은 동맹은 아니지만 앞으로 특히 일본과 준동맹 혹은 동맹으로 가는 수순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현 단계에서 이 말씀하셨던 그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고 하는 그 짧은 문서 속에 예. 이것이 동맹이 아니라라고 길게 또 설명을 해놓은 것은 예. 아직은 아닙니다라는 뜻이죠.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일 간에 뭐 동맹으로 갈 거냐 하는 것은 뭐 네. 학자들끼리 무슨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모두 아직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북 공조 내용도 이전보다는 상당히 좀 강화됐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략히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미일 대북 공조는 사실 역사가 깊습니다. 5, 6년부터 한미일 간의 협의체를 만들고 공조를 해왔는데 예. 이번에 달라진 것은 한미일 간의 협의의 그 협의체 공조 수준을 정상 수준으로 확실히 올렸다는 것과 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협의할 내용을 정상 간에 합의해서 이제 실천을 시킬 거라는 겁니다.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한미일 간의 연합 훈련이 되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한미일 간의 연합 훈련이 없었느냐? 아니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사일 방어 훈련도 있었고 아니면 더 대잠수함 훈련도 있었고 또 재난 구조 훈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훈련들이 어떤 해에는 열리고 또 어떨 땐 또 안 열리고 예. 이렇게 불규칙하게 됐었는데 이제 세 나라 정상이 한미일 간의 북한에 대한 연합훈련은 다 체계적으로 하겠다. 즉 체계화가 키워드가 되겠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년 동안에 어떤 훈련을 언제쯤 몇 번이나 할지를 이제 합의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그뿐 아니라 단연 계획을 세우게 될 겁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도엔 저렇게 하고 해서 이렇게 체계화되고 조직화했다는 것이 큰 차이고 그러다 보니까 네.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이제 좀 분명한 이제 명시가 좀 들어가 있었어요. 애둘러 표현하지 않았더라고요.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대립 구도가 좀 심화될 거다라는 이제 우려의 관측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보관 같은 것들이 좀 있는지 이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어떤 문구가 들어갔는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러시아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 이건 사실 러시아하고 한두 나라 빼놓고는 다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상들이 양자간에 모이든 다자간에 모이든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이 문제는 항상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어찌 보면 하다 못하는 말은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하더라도 이 문제가 들어가니 한미일이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이고 네. 그다음에 또 반도체 제조 장비의 80%를 공급한답니다. 이만큼 비중 있는 정상 세 사람이 모여서 러시아 얘기를 안 한다는 건 오히려 안 하는 게 이상한 것이죠. 그다음에 중국의 경우에는
딱 한 군데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중국해에서 위험한 행동을 예, 하지 예. 마라라고 들어갔는데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8월 초에 중국이 필리핀의 그 민간 선박에 대해서 물대포를 쏴서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아세안 내에서도 큰 우려의 대상이 됐고 이 지역적으로 큰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이 했다는 걸 밝히는 게 맞겠다라고 한미일에 이제 의기투합해서 들어간 것이고 네.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것 말고는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규범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가자라고 하는 그런 그 방향에 대해서 중국이 동참하기를 희망하고 기대하고 또 요구하는 것이지 네. 중국을 비난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목적은 대체적으로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러시아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관계가 기본적인 관계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네. 얼마 전에 우리 그 대한민국 외교 차관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또 새로운 주 러시아 대사도 보냈고 러시아도 상응하는 고위 관리가 아마 곧 방한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중국도 한중 간의 외교장관 회담을 했고 또 미국도 중국과 관계를 관리를 하고 예, 있고 예. 일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본, 한국, 중국 사이에서는 한일중 또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도 좀 논의를 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관계를 관리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네. 중국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해서 네. 상호 존중을 핵심으로 해서 우리가 존중받으면서 네.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자 하는 방향이고 그 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예.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안보 협력에 관한 질문을 쭉 드렸고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 뭐 어떤 성과들이 좀 예상되는지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여러 가지 협의체가 합의가 됐고요. 예. 정말 여러 가지 분야가 다 망라됐습니다. 네. 뭐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이것이 이제 국내에서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관심 사항인데 다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주, AI, 예. 공급망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급망이 어떤 나라가 좀 공급망을 인위적으로 컨트롤해서 핵심 물품이나 뭐 물자나 광물에 위험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공급망 그 위험에 대한 그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한미일 세 나라가 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험 신호도 좀 더 빨리 알 수 있고 위기가 생겼을 때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첫 발을 띄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 외에도 굉장히 풍성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결과가 있고 그리고 통화 협력에 대한 결과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과 일본이 통화 수합에 대해서 다시 합의를 했는데 이번에 한미일 성명에는 이 국제 통화의 안정성을 위해서 세 나라가 긴밀히 협력한다는 취지의 문안이 들어갔습니다. 예. 앞으로 통화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예. 한미일 간의 협력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생겼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많은 분야에서 이제 두루두루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다는 게 느껴지는데 이 뜻을 모은 것들이 이제 잘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인데요. 하나 이제 뭐랄까요? 변수라고 해야 될지 우려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해야 될지 이 부분이 바로 한일 과거사 문제입니다. 이것이 혹시라도 또다시 좀 어떤 복병으로 작용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는데 이 과거사 문제는 좀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선 한일 관계 전반을 놓고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일관되게 한일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중요시하는 그런 새로운 정책을 폈습니다. 저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과거사 중요합니다. 네. 과거에 그렇다고 해서 매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사이의 균형을 잡는 이런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정책을 지금 펴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대국민 설득과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을 말하자면 실현시킨 가장 큰 동인이 뭐냐고 했을 때 네. 미국의 분석가들도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에 대한 담대한 결정이다라고 다 동의를 합니다. 그만큼 네. 어찌 보면은 이제 한미일 관계에서 또 한일 관계에서 대한민국이 쫓아가는 어떤 피동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고 어떤 일을 만들어 나가는 이니셔티브를 취해 나가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적인 지평을 크게 넓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어떤 일을 네. 했고 이것이 국민들께서 좀 그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이나 이제 최근에 SNS에 올린 글을 보니까 이후에 이제 삼국 정상이 우리나라에서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뜻과 바람을 좀 보이신 것 같은데 가능성 좀 있겠는지 짧게 좀 여쭤볼게요. 그 한미일 정상회담 처음에 준비 시작했을 때 네. 1년에 한 번씩 개최한다는 말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저도 좀 궁금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세 나라가 뜻이 맞아서 네. 정례화 또 1년에 한 번씩 개최하기로 네, 네. 했고 이번에 미국에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다음번에는 한국이나 일본인데 네. 당연히 우리로서는 한국이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앞으로 이제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 이제 앞으로 새롭게 혹은 추가적으로 조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짧게 좀 여쭤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그 너무나 많은 지금 구체적인 합의와 그 실행 계획을 내놓았기 때문에 네. 이거 하나하나를 저희가 잘 조직해서 차질없게 또 국민들께서 그 성과를 보면서 아 이렇게 내가 체감할 수 있는 또 나한테 혜택이 되는 외교에 좋은 점이 있구나라고 아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이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오늘 나오지 않았던 얘기 중에서 뭐 청년 세대를 한미일 청년들을 위한 글로벌 서미트라든지 예, 예. 또 여성 분야에 또 여성들을 이제 권리를 더 신장시키고 여성들의 사회에서 역할을 더 신장시키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안보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